자, 32강 공업 및 농업 입지론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배보라는 사람은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최소 비용 이론이다 해서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이 생산비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운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정 및 분산인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이 셋 중에서 운송비의 중요성,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라는 것은 원료의 수송비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수송비 합이 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 일단은 그 최적의 입지다. 일단은 이렇게 수송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요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그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맨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또요? 그 노동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적 이익 이런 걸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는 수송비가 똑같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벗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운송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또 벗어나게 되면 이 정도는 추가적인 운송비가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요 P지점에서 요 L지점으로 이사 간다면 공장을 옮긴다면 운송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들어가는데 근데 L지점으로 이사 가게 되면 노동력이 더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세 번째는요. 그럼 요 지점에 옮긴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집적 경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은 공장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공동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나눠 쓸 수 있고 정보 같은 거 교환하고 여기서 만든 거 옆 공장에 팔고 이러면 훨씬 더 그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익이 커질 거 아니냐. 그래서 집적 이익 요거를 감안해 가면서 최종 결정해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 잘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수송비와 관련돼서 원료 쪽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공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이렇게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한 그 100톤인데 공장을 거쳐서 그 공장을 거치되면 제품은 10톤밖에 안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시멘트 공장. 자, 그래서 여기 100톤을 10톤으로 만든다면 나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운송비보다 큰 산업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원료 지수라는 것은 그 제품의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장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한 100톤인데 그래서 점토라든가 석회석이 함유된 흙인데 이걸 공장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토와 석회석만 분리한 다음에 바싹 구워서 요거라 원료 석고를 집어넣은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국지 원료 중량은 한 100톤인데 제품 중량 10톤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제품 1톤당 원료는 10톤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큰 산업 이런 산업은 어디예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산업 있죠. 꽁치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닷가에서 아예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편제 원료를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들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쟤는 이제 맥주 공장이 대표적인데 맥주 같은 경우는 원료를 해봐야 메가라든가 호프가 다죠. 근데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라든가 아니면 맥주 박스, 맥주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품은 한 100톤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아예 원료를 시장 근처까지 날른 다음에 100톤으로 만들어 파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료, 그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됐다 해서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의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산업은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국지 원료 중량은 10톤밖에 안 되는데 제품은 100톤이나 되죠. 그럼 0.1이라는 얘기는 제품 1톤당 원료는 0.1톤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하기 싫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예를 들어 빵 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밀가루를 서울 근처까지 날른 다음에 그 도해지 근처에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느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있죠.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튀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농업 입지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결국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입찰 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까지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입찰 지대라는 것은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매출액, 농사져서 내다 팔면 매출액이 있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이 있고, 여기다 수송비도 빼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지대도 빼야 되는데, 토지임대. 요거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정도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순이익이 생긴다면, 요 정도만큼은 지주가 돈 달라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입찰지대라고 합니다.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이만큼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지대는 만약에 A 지역이나 B 지역이나 비용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매출액도 거의 비슷하고 씨 뿌리고 경작한 비용은 똑같다고 치면 거의 비슷하다면, 자, 이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은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커지니까 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작아지니까 지주한테 줄 돈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송비의 절약이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지는데,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서 채소농 하더라도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따라서 이런 걸 한계지대 곡선이라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 형태로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외곽으로 나갈수록요 낮아지면서, 이 조방 한계점은 여기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요 지점이 손익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상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손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거를 조방 한계점에 이르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요게 조방 한계점이고,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요게 조방 한계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토지용이 나타난다. 결국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입지하고, 이게 벗어나는 지역은요 버터나 치즈농이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요 집약적 농업이다, 조방적 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토지용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많은 지대를 지배하는 입지주체가 자꾸 중심지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수송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뭐 이런 거 비슷하다고 간주하면은 뭐 수송비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쭉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자, 요 정도 해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